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지식을 경제로 정리해드리는 해먼입니다. 이찬진 금융감독 원장이 뼈아픈 한마디를 남겼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2배 레버리지, 오르면 2배 오르고 내리면 2배 떨어지는 상품을 뜯어 말리지 못한 게 후회된다는 말이었습니다. 투자자들이 대부분 중산층 서민의 경우가 의외로 또 많기 때문에 급격한 변동 상황했을 때 가계에 큰 충격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밀어붙인 게 누굴까요? 정부입니다. 레버리지 도입을 추진할 당시에는 우리 증시가 5천 정도였죠. 반도체 실적 대비 5천 달성은 꽤 탄탄하고 괜찮다고 봤었습니다. 금감원에서도 반겼죠. 이 정도면 현재 경제 체력에 맞는 지수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정부, 즉 청와대가 욕심이 생긴 겁니다. 당시 청와대는 몇을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8천이었습니다. 반도체 실적에 부동산 대출 규제에 따른 부동산 자금이 유입되고 국민연금에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퇴직연금까지 더하면은 8천까지 갈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말이죠. 독이 든 사과였습니다. 코스피 5천 달성은 정부의 가장 큰 치적이었습니다. 당시엔 대통령, 여당 지지율도 엄청났고 여기에 증시까지 폭등하면 선거는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 봤겠죠. 그런데 세상 일이 그렇게 한 방향으로만 좋을 순 없습니다. 한쪽이 좋은 거면 부작용이 있기 마련입니다. 2배 레버리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홍콩에 있는 거래소를 이용해야 우리 국민들이 삼성, 하이닉스 개별 주식의 등락에 2배의 수익 또는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품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져온다. 한국 증시에 엄청난 유동성, 자금들이 모이고 거래량이 폭등하게 될 걸로 예측했죠. 결과는 어떨까요? 이제 코스피는 누구나 인정하는 도박장이 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당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2배 레버리지를 막은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도박장이 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안 그래도 코스피가 과열 조짐을 보였죠. 특히 미국과 이란 전쟁이 발발한 이후 초반에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기도 전에 폭등하는 모습을 보면 그것도 개인들 위주로 하루에 5조 원 넘게 돈을 쏟아붓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으니 금감원 입장에서는 우려가 컸습니다. 그래서 정부, 즉 청와대가 금융위가 개별 상품 레버리지를 도입하자고 했을 때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게 금감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감원은 사실 힘이 없죠. 은행, 증권사에나 무섭지 정책 관련해선 아무 선택권이 없습니다. 당시 정부가 밀어붙였던 논리가 있었죠. 환율이 1480원 정도 했던 때거든요. 홍콩 레버리지 상품에 우리 국민 자금이 3천억 원이 들어가 있다. 이게 한국으로 들어오면 환율에 꽤 도움이 되지 않겠냐. 어이없는 논리입니다. 고작 3천억 원 때문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도박장을 만들다니요. 환율로는 거래량에 따라 다르지만 2, 3원 이상 영향을 줄 수 없는 외환 시장에서는 극히 소액입니다. 사실 논리가 아니라 반대하는 기관들이 입다물게 할 핑계에 가까웠죠. 금감원에서도 반대하다가 이런 황당한 논리를 접하고 이제 안 되겠다 싶어 반대를 접었습니다. 그리고 전면적인 레버리지 상품이 출시됐죠. 그나마 금감원에서는 이 레버리지 상품에 ETF라는 말을 못 쓰게 했습니다. 국민들이 이 도박 상품을 너무 친숙하게 느낄까봐요. 출시한 지 한 달도 안 됐죠. 누적 거래액이 173조 원입니다. 현재 시가총액도 15조 원이나 되죠. 이찬진 금감원장이 브리핑에서 이중 92%를 개인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고 최대 37% 손해를 본 투자자도 확인됐다고 했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8천을 넘고 9천을 넘어서면서 이제 지수가 상승할 공간이 그다지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1만 이상을 예측하는 투자은행도 있지만 그건 반도체 사이클이 계속 우상향할 때 가능한 숫자여서 오를 여력이 그다지 많이 남지 않았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이럴 경우 문제가 생깁니다. 2배 레버리지 상품은 상승도 2배, 하락도 2배입니다. 6월 23일처럼 9% 넘게 하락하는 날 이 상품들은 18% 넘게 하락합니다. 100만 원이 하루 만에 80만 원이 되는 겁니다. 또 상승 여력이 제한되면 횡보장이 펼쳐집니다. 하루는 올랐다가 그 다음날 떨어지고 또다시 오르는 것처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겁니다. 이렇게 횡보장이 펼쳐지면 2배 레버리지는 손해를 더 보게 됩니다. 코스피가 5% 내리고 이후 5% 올랐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2배니까 양쪽 모두 10%죠. 100만 원에서 10%를 내리면 90만 원이 되겠죠. 그런데 이후 10%가 올랐다면 90만 원에서 10% 오른 거니까 9만 원이 오르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면 음해복리 원리에 따라서 손해가 계속 쌓입니다. 아마 대부분 투자자분들은 레버리지 투자를 위한 교육에서 들으신 말일 겁니다. 잠깐의 욕심에 환율에는 전혀 도움되지 않고 도박장이 열리게 놔둔 정부는 후과를 받을 준비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투자는 개인의 선택이 맞습니다. 다만 부동산을 억제하고 그 돈을 증시로 돌리겠다는 계획을 세운 정부는 그 과정에서 레버리지를 도입하고 국민연금 비중을 국내로 더 조정해서 국민들의 수백조 원 자금을 증시로 유도한 정부는 좋든 나쁘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증시가 너무 올라서 이 돈이 부동산으로 갈 수 있다면서 이제서야 부랴부랴 부동산 보유세 양도세를 올려서 막겠다는 논리는 너무나도 아마추어 같은 자세입니다. 기초 체력을 기르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숫자, 당장 상승하는 지수를 바라보는 건 분명 몇 년 뒤에 꺼질 신기루를 쌓는 일입니다. 반도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산업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이때 반도체가 이렇게 폭발적인 수출을 기록하는데도 작년에 1%의 극도의 저성장에서 불과 올해 2.6%밖에 더 성장하지 못할 걸로 예상되는 경제, 제조업, 서비스업의 근간이 무너지는 상황을 정부는 더 신경 써야 할 때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환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헬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